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금 대법원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뭐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말이죠, 파기환송심, 이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이다. 자, 이래서 지금 회동서를 제기했고, 회동서를 제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그리고 안 그러면은 탄핵을 처리하겠다. 이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청문회를 열겠다. 이래서 지금 난장판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말이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은 독립적으로 하라. 이렇게 엄명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야권에서는 말이죠, 이거 재판을 독립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법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요, 이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대법원의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원 합의부로 넘어갔고 만장일치로 저 대법관들이 전부 동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갖다가 무조건 하고 말이죠. 조희대 딱 하면 모든 범죄를 갖다가 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끔 공수처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대법원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대법원을 갖다가, 왜냐하면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이 사법 시스템의 핵심이 뭡니까? 3심제로 되어 있잖아요. 최종심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은 물론 1심 재판, 2심 재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고 원로 숙련된 최고의 이 엘리트 법관들이 대법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주사법제도의 결정이 곧 대법원의 심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서구 선진국들도 대법원의 이런 그 제도의 변화는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데 우리 현 지금 이재명 정부는 멋대로 다루고 있어요. 멋대로. 그래서 대법관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의 지금 원내대표죠. 천하람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약에 내란 전담대품으로 설치해. 그러면은 바로 이재명 재판은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지금 오늘 논의해야 되는 것은 대법원 개혁, 사법개혁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법관 대표회의 진행 동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정치권으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죠. 이낙연 총리를 가차없이 패는 인간이 바로 두 개예요. 추미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하고 이현주. 추미애와 이현주에 대해서 이낙연 지금 전 총리 대표가 일격을 날리고 있어요. 자, 추미애하고 이현주가 손대는 사람은 아주 유명해지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진 커밍스, 우리 한국계 미국의 평론가인데요. 진 커밍스가 본인의 SNS를 통해서 지금 FBI 부국장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한국 내 좌파들 조심하라. 너희들 미국 안보위협회 가차없이 너희들도 수사할 거야. 이런 지금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좌파들에 대한 공세의 수위가 미국 내에서 더 커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FBI 부국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최근에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의 간첩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좌파들도 사실상의 반미운동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FBI 부국장의 말을 단순하게 중국인 간첩 하나를 체포한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왜? 미국 시민을 욕하고 미국 시민을 비판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저격하는 이런 한국 내 좌파들은 미국 사법당국에서 정보당국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요.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민당 의원들의 이 공격에 적극 대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 사건을 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는 재판을 독립적으로 해라, 이래서 여권을 강경하게 맞받아치고 있고, 그리고 천대 법원행정처장의 경우에는 무슨 놈의 청문회냐, 말 같은 소리 말아라. 자, 그러면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대법관 전원이 검토해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 12명인데 그중에 2명도 이용과하고 오경미, 아주 좌파 중에 좌파잖아요. 이 2명도 좀 다 동의한 건데 무슨 소리냐,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 사건은 3월 28일 접수할 때부터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고, 전원 합의체로 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사건이다. 접수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당 의원들이 말이죠,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갖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전합에 회부한 것 아니냐, 이거가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전합 판결문 다수 보충 의견에서 상세히 설명하듯이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작수했고,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숙지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일일이 대법관들 의견을 확인한 이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의 대법관 의견을 다 듣고 만장일치로 전합에 넘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 합의가 원칙이고 편의상 신속 처리를 위해서 소부에 넘겨 처리할 수 있다. 전합 사건이어도 주심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서 특정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이 되고, 주심이 결정이 되면 자동으로 주심 대법관에 속한 소부에 배당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 전합 판결의 절차와 내용을 청문 대상으로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조사감사법에 따라서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을 갖다가 한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검찰이나 특검이 일괄 기소했다면 당연히 한 재판부에서 심리했겠지만은 쪼개서 기소했다. 따라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사건을 병합하다 보면 1년이 아니라 2, 3년 한없이 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요, 그래서 신속한 심리와 선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충분히 경청하겠지만은 여러 행정조치를 최대한 경주 중이지만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다. 점잖하게 지금 반박한 거지만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그리고요, 대법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법원장, 그다음에 판사, 검사, 공공학급 이상 경찰관의 이런 이 범죄 행위, 지금은 이 직권남용이라든가 뇌물수수 여기에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범죄로 넓히겠다, 이렇게 공수처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이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건 김용민이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범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용민이가 지난 22일 날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요, 대법원장이라든가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행법의 경우에는 뇌물수수라든가 직권남용, 직무 관련 8개 범죄로만 수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폭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지금 조의대를 겨냥한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치권과 법 쪽에서도 굉장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야, 이렇게까지 조의대 대법원장 개인을 겨냥한 법 개정이 이게 가능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 긴급 청문회를 열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조의대를 축출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데 대한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요, 지금 이 배 차장은요, 내란 전담대표 설치법에 대해서도 우연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도 말이죠. 이거는 이 우연적 이 성격이다. 이렇게 법원 행정처도 발표를 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누군데요? 이재명가 임명했지 않습니까?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인데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이 조의대 청문회, 그 다음에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다음에 공수처법, 이런 여건발, 지금 사법개혁의 미명에 진행되고 있는 이 대법원의 변형, 그리고 공수처의 개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대법원이 아주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 더군다나 이 정청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대통령도 바꿔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지금 버티고 있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도 말이죠.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탄핵 빌드업이다. 그래서 민주당 음모론과 관련된 청문회도 별도로 열겠다. 이렇게 지금 나경원 의원도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법관회의와 관련됐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법관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국 대표 법관회의. 그래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가요, 오후 7시부터 지금 토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줌 온라인 그 회의를 진행 중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 법관층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을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이 이제 나와봐야 이제 결론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요,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만든 분과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내부망에 올라온 종합 의견을 보면은요, 상고심 심리 중심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 그러면서요,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요, 대법관 증원 여부를 포함한 상고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지한 토론과 수기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지금 이러한 이 대법, 그 다음에 내란 재판부 설치, 이런과 관련해서 천하람 의원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은 100% 석방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 중인 재판부를 입법부가 개입해서 억지로 바꾸는 법률은 이름을 무엇으로 짓든 간에 우연이다. 법원 행정처도 우연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주기현 판사가 1심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사건 지연의 원인을 만드는 코미디를 찍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란 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기쁨의 어퍼컷을 하면서 주기현 판사에게 우연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면 주기현 판사도 법원 행정처도 우연이라고 한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요,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재판사가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명분도 있겠다. 아주 편안하게 헌재로 사건을 보낼 것이다. 자, 그래서 이후 헌재가 우연법률 심판하는 동안에는 형사재판이 중단되고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서 추미애가 또다시 윤석열 석방의 1등 공신을 자임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아니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추미애. 지금 문 대통령을 만나고 왔잖아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요거를 추미애가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낙연 대표가 말이죠. 이거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거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왜냐면은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난 13일 날 이 페북에 글을 올려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난 11일 날 만났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11일 날 만났지만은 이틀 후에 페북에 공개한 것은 이게 공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만약에 공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고심했다고 밝히고, 그리고 이낙연 총재가요, 문재인을 방문한 것은 뵌지도 꽤 오래됐고, 그리고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 인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비서실에 메모를 넣어가지고 만났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추미애가 이제 뭐라고 이거를 좀 때리고 있었냐면요.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듣는 것이 어른의 도리입니다. 매를 불편하면 아랫사람에 의해서 교활하게 이용을 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런 글을 이제 추미애가 페북에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저희 지지자들 가운데 대통령님께 서운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분도 생겨서 마음을 누그러 주십시오. 자제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올린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제 영업을 하겠느냐?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러면서 조국 씨 말씀 중에 맞는 말도 있다. 원에는 멋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와 이현주를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컴플렉스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분들이 저를 공격함으로써 영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같다. 영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을 갖다가 지 영업행위. 이게 정치가 아니고 영업하는 거. 자기 인기 위주로 정치하는 거. 이거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이제 추미애가 불을 딱 지르고 나오니까 민당 안에서도 지금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현주도요. 오래전부터 이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시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다.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돕지는 못했어도 가만히 있었어야지. 내란 동조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선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판한 것을 지금 다시 말이죠. 지금 이낙연 총리가 반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낙연 총리가 아주 벼르다가 이렇게 일격을 가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일격 맞아야죠. 추미애하고 그다음에 이현주는요. 정말 인간적인 품성, 그리고 정치적인 자질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참 안타깝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는 진 커밍스의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최근에 지금 FBI 부국장이 긴급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중국 국적의 탕 우얀쥔, 이 사람을 간첩형으로 체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 중국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느냐? 민주화 운동가인 것처럼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 정보 요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은 저명한 중국 민주화 인사들의 행적을 수집해서 중국 공산당에 넘기고 그 대가를 챙겨왔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중국인만을 위한 경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주권과 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행위라면 그것이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동일하게 단죄 대상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외국 정부와 세력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최근 한국 정부, 이재명 정부하고 좌파 세력들은 미국의 보수 인사들, 예컨대 찰리 거크라든가 보스턴 제사, 고든창 박사, 이런 한국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패와
해외 정책을 비판하니까 곧바로 이런 사람들 갖다가 음모론자로 몰아세우면서 공격에 나서고 있고, 심지어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 파시스트라고 낙인 찍으면서 집요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겁니다. 이미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약 카르텔 운송 선박을 갖다가 정밀 폭격하는 군사 작전까지 단행했는데 일부 한국 언론이 이것을 두고 살해다 이렇게 자극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심지어 트럼프가 3명을 살해했다라고까지 일부 언론에서 우리 국내 좌파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언론의 비판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서 사실 왜곡하고 미국 보수 진영 전체를 도덕적 정치적으로 파괴하는 의도적 선동이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자로 규정한 표현은 초국가적 탄압을 넘어서 미국의 국가안보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재명 정부의 더군다나 우이성락은 미국 보수 농객들에 대해서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위협적 발언까지 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정부와 미국 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을 수 없고 명백히 위험한 선을 넘은 것이고 미국은 이를 분명히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 국내 좌파들의 미국 인사,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결국 중국의 간첩 공작과 똑같고 이것은 곧 초국가적 탄압으로 되기 때문에 미국 법 집행의 직접적 대상이 될 것이다. 즉 뭐냐, 한국 정부와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을 겨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아닌 FBI와 미국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질 중대 범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말이죠. 이번 이 댄 붕진호 FBI 부국장의 발표는 중국을 넘어서 모든 외국 정부에 대한 최후 통첩이고 한국 정부가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미국 보수 인사들을 정치적 제거의 대상으로 삼아서 조직적으로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미국 사법당국에 대한 직접적 제재로 기결될 것이다. 그래서 FBI가 중국 스파이를 체포했듯 한국 정부와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을 겨냥한다면 동일하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봉진호 부국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FBI는 미국 내 거주민을 위협, 침묵, 강요, 괴롭힘, 폭력으로 억압하는 모든 초국가적 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했느냐. 만약 미국 국민이 이러한 위협을 경험한다면 가까운 FBI 지부에 신고하거나 1800 콜 FBI 혹은 이런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제보를 하라. 그리고 한국어 신고 사이트도 있다. 예. 자, 그래서 FBI는 표적이 된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우리의 적들을 반드시 정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는 점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국내 좌파들 경고, 이거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